안녕하세요. 호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야생동물 전문가 데이브고요. 저만의 동물 TV쇼를 시작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여긴 제 조그만 친구 조이고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 뛰어다닐 거예요. 이 녀석 눈여겨봐주세요. 말썽꾸러기일 수 있거든요. 조이가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라면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수컷 캥거루는 키가 2m 이상 되고 몸무게는 90kg까지 나가거든요. 이런, 저기 가네요. 어서요, 빨리 쫓아가세요. 캥거루들은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보통 속도가 약 시속 25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쫓기거나 위협받고 있을 땐 시속 70km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올림픽 단거리 주자라고 해도 캥거루의 발끝도 못 따라가죠. 저건 조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다 크고 나면 원할 때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제 머리 위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캥거루들의 멀리뛰기는 더 멋져요. 7m까지 뛴답니다. 친구를 찾은 것 같네요. 코알라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호주 동물들 중 하나죠. 식성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코알라들은 유칼립투스 잎을 좋아하는데요. 유칼립투스 종류가 600가지가 넘거든요. 그중 코알라가 먹는 건 30종류뿐이에요. 코알라들은 하루에 18에서 20시간을 자면서 보냅니다. 꼭 껴안아주고 싶게 생긴 게 당연한 것 같네요. 각 앞발에는 2개의 마주본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아기 캥거루와 아기 코알라 둘 다 조이라고 불러요. 태어났을 땐 겨우 2cm에 불과하죠. 젤리빈만 하다는 거예요. 들었어 조이? 너한텐 한 입짜리였다고. 또한 코알라도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입니다.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주머니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유대류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곰 젤리만한데 어떻게 다 발달했겠어요. 아기는 엄마의 주머니에서 발육을 끝내고 그곳에서 먹이를 먹고 돌아다니죠. 조이가 또 다른 유대류 친구를 찾았네요. 웜뱃이에요. 캥거루와 코알라는 주머니가 배 앞쪽을 향해 있는 반면 어미 웜뱃의 주머니는 등에 달려 있어서 새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땅을 팔 수 있어요. 좋네요. 웜뱃은 땅 파는 걸 좋아하고 흙을 빨리 나를 수 있게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어요. 수 킬로미터까지 이어져 있는 지하굴과 터널을 파죠. 250만 년 전엔 무게가 3톤이나 나가는 웜뱃 종이 존재했었어요. 현대 웜뱃은 약 27kg 정도 됩니다. 이 작은 웜뱃은 4,000년 전을 거슬러 고대 원주민의 바위 예술에도 등장했어요. 조이, 너도 화면에 더 많이 나오고 싶겠지만 이 모든 에피소드를 너에 대한 걸로 만들 순 없어. 좋아요.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함께 사는 캥거루 무리를 몹이라고 불러요. 그룹에서 가장 큰 수컷이 리더죠. 웜뱃의 무리 이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니길 좋아하거든요. 무리 지어 있는 게 포착됐을 때 위즈덤 또는 콜론이라고 부르죠. 조이, 그 딩고 좀 그만 쓰다듬어. 딩고는 개가 아니라고. 딩고들은 늑대에 가깝고 무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애완동물은 아니에요. 아마 오래전에 원주민 부족이 딩고를 길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부족들이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딩고만 남겨뒀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생존 방법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어요. 어쨌든 무리 속에 사는 걸 더 행복해 한답니다. 딩고는 우리처럼 손목이 돌아가요. 덕분에 딩고들은 나무에 오르고 먹이를 잡을 때 발을 손처럼 사용하고 심지어 문까지 연다니까요. 조이가 또 자랑을 시작하네요. 조이가 지금 하는 동작은 삼각 자세인데요. 뒷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일종의 제3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 꼬리만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답니다. 조이가 권투 동작을 연습하고 있네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꼬리로 균형 잡는 능력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한 가지 상황은 수컷 캥거루가 권투샵에 출전할 때예요. 네, 사실이에요. 캥거루는 진짜로 복싱을 합니다. 킥복싱에 더 가깝죠. 수컷들은 꼬리로 균형을 잡고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발로 찹니다. 꼬리의 또 다른 용도는 캥거루가 빨리 움직여야 할 때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캥거루들은 더 빨리 갈수록 에너지를 덜 사용한답니다. 누가 태즈메니아 데비를 잊을 수 있겠어요? 어이 조이, 거리를 유지하라고? 태즈가 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태즈메니아 데블은 하악대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고 성격마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그 이름을 얻었죠. 이들도 유대류 동물이고 몸무게는 12kg 정도 됩니다. 태즈메니아 데블은 대부분 야행성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단체 급식에 끼는 건 좋아한답니다. 즉, 한 그룹이 같은 음식을 먹는 거죠. 먹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태즈메니아 데빌은 매일 체중의 15%를 먹습니다. 하지만 만약 광란의 먹이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몸무게의 40%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30분 안에요.
태즈메니아 데블은 돼지예요. 호주는 사랑스러운 또는 반사회적이고 매우 굶주린 동물들뿐만 아니라 꽤 위험한 동물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호주 토종 악어들도 있고 약 100종의 독사와 무수히 많은 독충과 거미들도 있죠. 호주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은 내륙 타이판으로 피어스 스네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 25마리 중 21마리가 우연히도 호주에서 살고 있네요. 호주의 해수 악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길이가 6m까지 자랍니다. 네, 스쿨버스 절반 정도 길이에요. 2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로 꼽죠. 악어들은 호주의 탁한 늪지대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며 21시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물가를 걸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악어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악어는 크기도 크고 시속 30km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영으로 악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악어들에겐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는 특별한 밸브가 입안에 있어서 공기를 마시러 올라오지 않고 먼 거리를 빠르게 헤엄칠 수 있죠. 호주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독특한 파충류는 가시용입니다. 작은 도마뱀인데 온몸이 여러분도 추측했겠지만 높이 올라온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어요. 이건 포식자에 대한 방어죠. 걱정 마 친구, 널 잡아먹진 않을 거야. 호주에는 2,400여 종의 거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은 아주 위험하죠. 예를 들어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로 한번 물리면 내장 기관과 주요 신체 조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981년에 해독제가 널리 보급됐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현지의 해양 생물도 잊으면 안 되죠. 호주의 바다는 4,0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와 1,700여 종의 산호를 자랑합니다. 어쨌든 유명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고향이잖아요. 다양한 상어, 가오리, 거북이 그리고 돌고래들도 호주의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 다양성 덕분에 이곳은 다이버들의 성지로 손꼽히죠. 호주의 바다에는 꽤 이상한 외계 생물체 같은 것도 있는데요. 짧고 톡 쏘는 촉수를 가진 파이어웜과 이상하고 때로는 독성이 있는 화려한 가시를 가진 성게들도 있어요. 호주의 해양국가시설은 최근 나라의 연해 해역 탐험을 위해 해양 관측선인 인베스티게이터를 보냈는데요. 과학계에는 완전히 처음 알려지는 전혀 새로운 기괴한 생명체들이 발견됐어요. 바다 돼지라는 별명이 붙은 방울같이 생긴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육지로 들어갈까요? 우리 모두 캥거루를 사랑하지만 월러비는 어떤가요? 월러비는 캥거루 미니어처로 캥거루과 중에서 가장 작은 캥거루예요. 비록 작지만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월러비는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에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야행성도 완전한 주행성도 아닙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 있죠. 월러비는 박명박모성 동물이에요. 주간, 야간 둘 다 활동한다는 뜻이죠. 저도 그래요. 수컷 월러비는 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암컷은 질로 알려져 있죠. 조이, 그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 위 좀 뛰어다니지 마. 너무 귀엽죠? 얘들도 유대류 동물이고 새끼들은 태어났을 때 쌀 한 톨 정도의 크기예요.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교목성 동물이에요. 나무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죠. 사실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하루 중 오직 10%만 땅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무로 다시 올라가네요. 아기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태어난 후 2개월간은 눈이 먼 상태예요. 귀와 코에 의존하죠. 하지만 아기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단 18주 후면 완전 독립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 있는 몇몇 주요 생물들과 말썽쟁이 야생동물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조이와 제게 좋아요를 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